자, 이제 경제 전쟁인가요? 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안 가졌던 일본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의 때 8초 정도 걸렸나요? 악수하면서 별다른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두 사람 헤어졌는데 약식 회담도 없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19개 나라와는 회담을 했지요. 자,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소재의 새 품목 한국 수출 규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정부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자, 일본은 신뢰관계 훼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러면서 자유무역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今回のサミットでは自由、公正、無差別、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基本的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자, 충격적인 조치긴 합니다만 그동안 일본의 움직임 미뤄봐서 이런 조치 나올 것 어느 정도 예견 할 만한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별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의원, 지금 일본이 내린 이 조치는 분명히 경제 보복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예. 핵심 사안은 그거죠. 지난번에 소위 이제 그 민간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정신적 보상을 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것을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지금 일본 내 흐름도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 수상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민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외무성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계속 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참의원 선거에서도 성과를 낼 것 같고, 하지만 2, 3년 내에 후회할 것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판결이 난 다음에 그동안 8개월들을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일본 문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땐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오히려 소송을 냈던 사람들하고 일본 기업들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일본에서 거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한일 양국 기업에서 돈을 내서 해결하는 방식, 이게 지금 사실은 거부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한다면 달랐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릴 거고,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낸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이 지금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지금 산자부 장관, 그 외통부 장관 나와가지고 무슨 상응하는 보복 정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준,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뭐 어쨌든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7월달에 있을 선거, 예. 참여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그렇게 그 각을 세웠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국내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 발언의 어떤 맥락은 이해할 수,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런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가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투트랙으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해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와대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뭐랄까 이 좀 뭡니까 그 다양한 의미에서 역동적인 토론이 좀 부재한 거 아닌가. 예. 뭐 각 부서별로 전전긍긍하다가 이런 사태가 맞아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본은 사실은 그동안에 쿠릴 열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라든지 자기 주변 국가의 갈등을 내정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또 예컨대 일본이 러시아 관계를 맺는 걸 보면 그러면서도 뭐 개를 만진다든지 또 푸틴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너무 거칠고 너무 품을 적게 들이는 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장성철 소장.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엔 진짜 보복했어? 진짜 그랬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럴 줄 몰랐어? 우리가 보복할 줄 몰랐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지난 5월부터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검토를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언론 보도 보고 보복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산업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하고 있고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은 후속 대책 앞으로 상황 보고 강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울분이 나옵니다. 예. 차지원 교수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양문석 하면, 박사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일단 저렇게 어이없는 행태의 보복 조치가를 가한 가해자부터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못한 내치를 비판하는 게 순서인데 오늘 논의가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는 당연하고 보복 조치 그다음에 전혀 다른 사안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논리의 순서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누가 더 큰 나쁜 놈이냐라는 그 분별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유치한 소리 장도라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그 칼 숨기고 등 뒤에서 찌르는 행태가 이 소리 장도라는 그 한자성인데 이 부분을 한번 쭉 훑어보면 왜 G20 직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를 한번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시종처럼 시녀처럼 모든 자존심 꺾고 모든 의전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녔는데 그 주일 미군 주둔비 인상을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G20라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유무역을 확장하는 부분이 그 기본적인 목적인데 G20 끝나자마자 스포트라이트에서 배제된 아베가 전 문제를 치고 나왔다는 건 미국한테는 시녀처럼 시종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제대로 된 성과 못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만만하게 보이나 보죠. 대한민국에게 저렇게 공격하는 저 아베 그리고 선거를 앞둔 아주 그 정쟁적 측면에서의 이 국내 정치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을까?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가 부정한 일을 했나요? 정당하지 않은 일을 했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더 우리가 보상하고 더 비굴하게 갖다 싸다 바치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순서와 논리와 내용들이 나는 다 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고요. 한마디로 그 현 정권의 외교 무능이 빚은 예고된 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요.
반일 감정을 이게 자극하거나 이걸로 이게 해결됩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이게 일본 요구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또 이게 WTO 제소로 해결됩니까?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 국제통상국의 자문위원을 오래 했어요. WTO 가봤자 해결 안 됩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현 정권이 왜 잘못됐냐? 현 정권이 이게 모든 과거를 뒤집고 있잖아요. 판결도 이게 재심해, 정책도 뒤집어, 다 뒤집는데, 그러게 국가 간의 합의는 뒤집으면 안 돼요. 국가 간의 합의는 이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데도 이게 합의를 뒤집으면 안 돼요. 근데 1965년에 한일 협정,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본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개인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이게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국가가 일괄 타결한단 말이에요. 이게 65년 협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몇십 년 지나서 각 개별 구제를 허용하면 끝없는 분쟁이 되는 거예요. 외교에. 이것도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전 정권 박근혜 대통령 때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 국가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믿을 만한 게 나라로 보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 정권의 외교 무능이다 말이에요. 이게 비전 참사고 저는 이게 현 정권이 지금도 이게 각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고 뭐 WTO 한가소리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게 일본하고 아베하고 만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풀이 된다 봅니다. 예, 근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합의가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죠. 제가 그걸 국제사법을 보면요. 예. 예를 들어 일본 국민하고 우리 기업이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본 법원이 일본 국민의 판결에서 유리하게 그것을 다 강제집행까지 다 해버리면 그 판결에 우리가 승복하겠습니까? 항상 이 국가 간의 분쟁은 공정한 이게 뭐 국제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법원에서 우리가 기각됐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에서 이겨서 일본 재산을 다 압류해버린다. 그럼 이게 일본 역지사지 해보라고요. 역지사지. 그러면 지금 서정목 변호사 말씀대로 한다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합의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냥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좀 저 사실은 양문석 이사장 얘기를 반박하려고 올렸는데 저 문제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요. 청구권에 포함된 거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집행의 구속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논란거리로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위안부 관련 소송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사법 체계상 한 나라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에서 재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 법원에서 소장을 공시손달로 해가지고 전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판은 과연 그 재판이 국제적인 사법체계상 유효한가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앞에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한마디 들으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예. 그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가 도덕과 규범이 앞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양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외교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지금 이 상황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 잘못됐어요. 그 잘못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해봤자 뭐합니까? 그 잘못을 하는 일본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왜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양 이사장님께서의 그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속 시원해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는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웨이 하고 거래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한국의 자유무역이 상당 부분 그 고통을 받고 그 과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사드 문제. 중국이 사드를 우리가 설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들이 그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국의 그 힘의 논리, 미국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많이 분하고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과 유사하게 또다시 무역 보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이랬었을 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재판상의 유효함이 있니 없니 이러한 그 실무적인 원의를 제끼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에 끼어 있는 소국으로서의 강소 소국으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명분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함께 단결해서 돌파하는 이러한 국민들의 힘들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논점들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웨이 때는 그러면 미국이 공격해 왔을 때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중국이 공격했을 때는 제대로 반응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공격해 왔을 때는 우리가 파르르 떨면서 일본한테 머리 숙여야 되고 이미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맞죠? 근데 뭐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제가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가 좀 깊이 따져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패널한테만 너무 발언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조금 여기서 쉬었다 가도록 하고 차재원 교수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차재원 교수 얘기 듣고 또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어진 그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면서 외교 문제로 한국의 경제에 보복을 하는 그 일본 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졸렬이라고 썼는데요. 옹졸하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징용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가장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했고 가장 침탈을 많이 당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일본군으로 강제 징병당해서 태평양 전쟁에 동원됐던 그 아픈 그 과거도 갖고 있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그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강제 동원자들과 관련 진상조사 그게 제가 대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국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러니까 일본 앞서 뭐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징병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후손된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징용을 당한 분들 입장의 경우에 보면 일반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정권이 바뀌어서 뒤집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뒤바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지금 상권 분리바의 사법부가 뒤바꾼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물론 이 전임 정부가 합의를 한 거지만 당시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과 이 지금 그때 당시 이걸 갖다가 합의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일본 측의 입장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지금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드려서 제기를 좀 의심했습니다. 예. 자, 지금 앞부분에 일본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토론의 초점이었는데요. 사실 조금 몇 가지로 흘러간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는 쪽에 발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약간 좀 빠진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서로 공방이 좀 오고 갔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온 것 옹졸하고 졸렬하고 국제 원칙에 어긋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서정욱 변호사도 일본의 조치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걸 가지고 이게 보복을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 국제 자유무역 규범에도 반하고. 아까 그런데 뭐 합의를 무시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이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일본의 조치가요. 예. 일본의 조치가 이게 그 무역 규범에 반하고요. 예. 그거는 분명한데 다만 이게 WTO 제소에도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고요. 여러 가지 이게 관할권이나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자문위원을 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일본 조치가 잘못된 건 이게 분명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바로 잡아드리는 거고. 예.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례가 있어서 그럽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나서 자, 사드 문제 이게 다 해결됐어요. 완전히 우리 해결됐습니다라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계속 사드에 대한 보복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웨이 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할 때 청와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북경 시내에서 우리 현대, 삼성의 광고판이 그냥 정말 불법적으로 그렇게 철거가 됐는데 이 정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고 중국 대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그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본차 사지도 말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벌이고 일본 관광도 가지 말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장 우리 경제 상당한 어려움 주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한번 대응책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있나요? 예. 그러면 정태근 의원부터 한번. 아까 양문석 이사장께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에 끼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저희가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제가 아는 외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아까 장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국제 외교라는 것이 도덕이나 규범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면 소위 실력,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다층적인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외교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적정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예를 들면 파웨이 문제든 사드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국익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라는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적인 외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또는 아까 강경호 과장관처럼 우리도 보복 조치를 해야죠.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현재 발휘할 수 있는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세 가지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작업화하거나 또는 WTO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외교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그 G20 가기 전에 일본 기업도 돈을 내고 우리 기업도 돈을 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만 일본에서 노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위안부 재단 당신들이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방안들을 집요하게 만들어내서 외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외교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어떻든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지난번에 G20 때 미일이 만나고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인도가 앉았었잖아요. 예.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잠깐 서 변호사님 말씀 나왔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위안부 소송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재판에 들어가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이 연세도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 그 가족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억울한 거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송으로 결말 맺는 것까지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사법체계상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그냥 재판을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보고 있자라는 차원으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김명주 의원의 해법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4년, 2005년 FTA 여러 가지 논의에서 이미 이 문제가 여러 번 언급된 바 있죠. FTA를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대외 의존성, 일본 기술의 의존성, 특히 특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중장기적 과제들이 극복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런 것이 아프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뭐 보복이라고 하는 단순간의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의 산업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즉 정치적 외교적 기술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계가 예컨대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스스로가 실제적으로 한국과 이런 어떤 산업적 대치, 통산 보복이 일본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색들이 아프지만 우리가 불리하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싸울 건 싸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싸운다기보다는 통상적 측면에서 일본이 스스로가 그런 어떤 보복적 행태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 이렇게 다 기술들이 이제 얽혀져 있는 그런 세계 사회이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겠지만, 차지원 교수.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인데 저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투트랙 플러스 패스트트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 지금 그 일본의 그러니까 아주 졸렬한 사고방식에서 놓은 기술적 보복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일본의 경제에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그 일본이 지금 그 수출 규제를 했다는 그 수요처의 70%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도 그 기술을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또 한국의 그 반도체 부품 갖고 와서 자신들 또 지금 완제품 만들잖아요. 결국은 서로가 다 같이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일이 빨리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 또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대응 방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말씀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일본은 나쁘고 아베 총리는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더 크니까 저는 국월 외교라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난 국월 외교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이 부분은 외교부 장관들끼리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경제 장관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해서 아베 총리와 이 부분은 명백하게 좀 정리하고 매듭 짓는 게 맞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응 방안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